이게 특징이 양념이 많아가지고 식어도 맛있어요. 얘가 제일 그래도 코파치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클래식 치즈버거는 비운의 메뉴라고 생각해요. 기운의 메뉴. 꽤 괜찮지 않아요? 맛있어요 이거.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맛을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롯데리아에서. 롯데리아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도 못 하는 것 같고. 술 많이 마신 다음날 해장을 뭐 버거, 피자 이런 걸 드시는 분이시라면 롯데리아를 한번 드셔보시라. 롯데리아 버거를 착 해가지고 양념 감자랑 막 칠성 사이다 이렇게 착 드셔보시면 전해질, 단백질, 수분 막 확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확실히 기자님은 음식에 정답이 있어. 어느 곳에 가든 올 것이 왔다. 자 오늘은 드디어 기다렸던 주제입니다. 롯데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롯데. 얘 약간 괴롭히는 것 같아. 한국 최초의 패스트푸드점이자 프랜차이즈의 시초라고 하죠. 다양한 메뉴가 특징인 브랜드인데 뭐 보면 뭐 라면버거, 마라버거, 최근에는 전주비빔밥 라이스버거, 네. 돈가스버거까지. 근데 롯데리아는 왜 이러는 거예요? 그 화제성 있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그 마케팅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한 40년 넘게. 40년 동안 이것만 했다고요? 롯데리아 다 가가지고 먹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자기들도 안다. 왜냐면 이게 롯데리아 가면 이렇게 깔려 있어요. 빙고 같은 느낌이네. 빙고. 근데 아무것도 내세울 게 하나가 없는 거 하나가. 아니 딱 여기 가면은 다 잘 팔리는 메뉴잖아요. 아니 이게 마음 잡고 오셨네 오늘. 활기가 느껴지는데. 롯데리아가 도대체 그래서 많이 가셨잖아요 최근. 많이 갔어요. 거의 전 메뉴를 다 먹어봤는데 잘하셨네. 장점 딱 하나 찾았어요. 하나. 뭐? 맥도날드는 10시 반까지 기다려야지 햄버거 나오거든요. 근데 롯데리아는 9시에 열면 바로 버거를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어떤 걸 느꼈냐면 갔더니 너무 새로운 게 많은 거예요. 뭘 먹어야 되지? 이 생각이 들어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왜 이렇게 메뉴가 다양하게 나오냐. 우리가 이제 맥도날드 얘기를 했을 때 맥도날드가 2000년대까지 제일 잘 팔린 메뉴가 뭐다? 불고기 버거잖아요. 뭐냐? 그건 또 카피버거야 사실은. 불고기 버거의 근본은 이건 롯데리아에 맞거든요. 맞잖아. 그건 맞잖아. 맥도날드도 일종의 롯데리아의 레이크룩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아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맥도날드도 2010년대까지는 맥도날드 내 메뉴에서 불고기 버거가 1위였어요. 근데 그것들이 트렌드가 바뀐 거죠. 롯데리아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게 꽤 잘 나갔는데 2000년대, 2010년대 중반부터 맥도날드 자료를 보면은 상하이 치킨버거가 제일 잘 나갔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빅맥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 중반에 이제 쉑쉑이라든가 미국의 그 토종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국의 버거 시장이 되게 아메리칸 스타일로 많이 바뀐 거예요. 롯데리아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변한 거야. 그러면 그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뀌었다. 그럼 롯데리아는 무슨 스타일이에요? K죠, K. K 스타일이다. 온갖 장르가 다 있지. 이 안에 힙합도 있고 메탈도 있고 이게 댄스도 있고 그런 거. 야 오늘 뭐 각오하고 나오고 롯데 뼈를 묻으시려고 각오하고 나오셨어. 이게 약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9시에 햄버거가 생각나면 맥도날드에서는 10시 반에 나오니까 롯데리아 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저는 10시 반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너무 세다. 왜 이래? 아니잖아요. 아니 기다릴래. 그러면 그 다양한 메뉴 중에서 롯데리아 메뉴 중에서 이건 좀 충격적이다. 두 가지가 있는데 K 돈까스 버거. 돈가스 버거. 무슨 뭐 남산 돈가스처럼 이렇게 크게 튀긴 거를 가운데 해놓고 빵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생각한 게 아닐까? 햄버거 좋아해. 돈가스 좋아해. 합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게 일본의 모스버거 이런 데 보면은 일본에? 카츠 샌드위치 있잖아요. 원래 그게 이제 경양식 돈가스가 된 거니까. 아니, 원래 카츠산도 같은 거는 되게 예쁘게 잘라놨잖아요. 그리고 빵하고 돈가스가 크게 일정해. 근데 K 돈가스 버거는 빵하고 빵 사이에 돈가스를 크다란 걸 이렇게. 티렉스 버거 있잖아요. 티렉스가 버거, 딱 그렇거든요. 여기 딱 뭐라고 써 있냐면 무자비한 놈이 나타났다. 그 딱 까보면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뭐 맛있고 뭐 모르겠고 충격적으로 먹어라. 약간 이런. 근데 약간 이게 무자비한 게 티렉스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 요것도 먹었거든요. 이야 오늘 클래식? 뭐 근데 맘 잡고 나오셨네. 케찹이 한쪽으로 다 쏠려가지고 조립 품질이 이건 진짜 햄버거를 이렇게 조립을 할 수가 있어? 또 이렇게 반박을 또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반박.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조립 이게- 품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가맹사업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긴 해요. 직영에 비해서 조립 품질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죠. 이제 지방이라든가 이런 이제 점포를 다점포할 때는 사실 가맹사업이 되게 유리하긴 하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가맹사업을 하고. 분명히 장점은 있는 것 같은 게 조립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건 저도 느끼고 있고, 근데 어딜 가나 있잖아요. 시 단위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단위에도 맞아요. 가면 있잖아요. 롯데리아 있으면 반갑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출점 전략이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왜 지방에 안 갔어? 맥도날드는 똑똑하니까 뭐 서울에만 한 거야 일부러.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롯데리아가 퍼질 때는 맥도날드의 지명도가 낮았기 때문에 지방을 갈 수가 없었던 거지. 왜냐면 맥도날드의 브랜드를 잘 모르고 잘 안 팔리니까 지방에 갈 수 없었던 거지.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근데 롯데리아는 왜 지방에 갈 수 있었냐? 물론 가맹사업을 했던 이유도 있지만 롯데리아라는 브랜드가 그만큼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방에 가도 장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뭐 롯데리아 홍보팀에서 아니 나오셨나요? 이게 나는 롯데리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롯데리아 변호사인가? 근데 그런 특이한 버거들 중에서도 이건 그래도 괜찮았다. 그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도 우리가 롯데리아 협찬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멘트를 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먹을 만해요. 못 먹을 건 없었죠. 그러면 특이한 것 중에서 이건 괜찮아. 내가 셰프 출신으로서 양심에 손을 얹고. 더블 치즈버거? 더블 X라고 뭐 이렇게. 예. 그거랑 번이 사실 그 버터번, 브ioche 번은 바뀌어가지고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약간 너무 고급인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만 따지면 상당히 고급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일반 번하고 버터번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원재료상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맘스터치, 롯데리아 이런 데는 가맹점이다 보니까 빵을 밖에 이렇게 놔둬요. 포장돼 있는 거에 원재료 다 보이는데 보니까 가공 버터가 살짝 들어간 거 말고 큰 차는 없더라고요. 들어갔잖아요, 버터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사실 광고도 되게 유명했잖아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그거 진짜 니들이 개맛을 알아? 진짜 시대의 명감. 어마어마한 광고죠. 그런데 개맛을 그게 롯데리아의 약점이 거기 딱 드러나는 게 그건 다 기억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버거인지 아세요? 몰라. 아무도 몰라. 몰라, 나 아는데. 그게 무슨 버거였죠? 게살버거. 네, 크랩버거. 그리고 아재버거도 있었잖아요. 아재버거. 아재버거. 그게 약간 맞아. 맥도날드의 시그너처 버거가 나왔을 때 그거랑 약간 대항마 비슷하게 아재버거라고 조금 약간 프리미엄으로 버거 나왔었어요. 롯데리아에. 맛이 없었냐 하면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재버거 너무 맛있었다고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름을 아재버거로 짓냐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 작가님이 지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짓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죄송합니다. 마시고 먹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로서 뭐 주인이 아닌데. 그러면 롯데리아 버거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취향, 특히 이제 동양인의 입맛이라든가 신체 특성에 맞추다 보니까 버거 패티 같은 경우는 잘게 갈고 뭐 햄버거의 사이즈, 높이라든가 너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작죠. 지금 보면은 버거 이렇게 작아요, 사이즈가 이상하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는 이게 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던 그런 버거의 형태였던 거예요. 아직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안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 맥도날드라든가 해외의 수제 버거들을 보면 이게 버거지, 이게 육향이 많잖아, 뭐 이게 씹는 맛이 있고 고기 맛이 나잖아 라고 하지만 사실 애초에 롯데리아가 처음 이제 탄생했을 때라든가 8,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는 버거의 그런 고기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죠. 고기 육향이 냄새가- 강하다고 안 하고 고기 냄새가 나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취향이 사실은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간 느낌의 이런 자른 패티를 사람들이 더 선호를 했어요. 예전에 롯데리아 되게 가면 좋은 장소였어요. 맞아요. 콜라 리필 옛날엔 다 안 했었는데 콜라 리필도 막 되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 막 콜라 막 3번 5번씩 막 갖다 먹고 한국의 프랜차이즈의 최첨단에 있는 느낌? 롯데리아가 한국에 들어온 게 1979년일 거예요. 그때 한국에 3개를 들고 왔는데 그 롯데리아라는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왔고 롯데 호텔이라는 걸 세웠고 그다음 롯데 백화점이라는 걸 세웠죠. 처음에 롯데가 나중에 롯데 월드까지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업체보다 10년, 15년 정도 앞선 업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체인을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처음 이런 버거라는 신문물을 접근하게 됐던 거죠. 거의 한 10년 정도 앞서 있었던 거죠. 시작은 결국은 롯데리아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한국은 버거의 근본이 롯데리아다. 롯데리아지. 무근본의 근본 뭐 이런 거 아니야?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버거는 봐야죠. 뭐 드실래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나눠 먹읍시다. 롯데리아께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그 다양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새우버거는 이게 마성의 어떤 그 느낌? 왜냐면 새우버거 롯데리아 맛있어요. 새우버거 그 시작이 사실 롯데리아잖아요. 그 새우버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야 오늘 뭐 아, 이게 특징이 양념이 많아가지고 식어도 맛있어요. 맥도날드 같은 데는 칸 나온 거 안 먹으면 좀 맛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제일 그래도 커파치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클래식 치즈버거는 비운의 메뉴라고 생각해요. 기운의 메뉴. 꽤 괜찮지 않아요? 맛있어요 이거.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맛을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롯데리아에서. 롯데리아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도 못 하는 것 같고. 근데 왜 사실 롯데리아도 맛있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불고기 버거도 있고 저는 또 양념 감자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정말 저평가된 메뉴다. 새우버거? 새우버거. 들어봐. 근데 새우버거 저평가됐다고 보기에는 되게 많이 팔린 것 같은데. 저한테도 물어보시면 안 돼? 저평가된 메뉴? 저평가된 메뉴가 뭐가 있습니까? 저평가된 메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롯데리아를 변호하는 것 같지만 저희 진심은 이 처음에 불고기 버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현지화된 버거 중에서 불고기 버거처럼 성공한 버거는 찾기가 쉽진 않아요. 불고기 버거가 1992년에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거의 2000년대 중후반까지 20년간 이 버거가 롯데리아뿐만 아니라 맥도날드까지 거의 1위를 했던 그런 이제 장르를 사실 롯데리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뉴 개발이라든가 특히 현지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 나간 브랜드고, 그래서 감자튀김도 맥도날드보다 좀 덜 짰어요. 한국식이구나. 한국식이라서 소금 덜 치고, 롯데리아가 아무것도 없는데 40년간 지속될 수 있었겠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거죠. 현지화된 메뉴가 상당 기간 오래 롱런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이라든가 그 레거시가 있는 거죠. 아, 레고시 전통하시니까 1992년 롯데자이언츠 우승했을 때가 그때 아니에요? 부산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염중 속의 슬라이더. 염종석 투수 나오고 박동인 투수 막 있고 막 그럴 때잖아요. 아, 짠한 느낌이 있네. 짠. 30년 전이잖아요. 히트 상품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막 염종석 투수 던지고 막 윤학길 투수 막 있고 막, 물론 중간에 뭐 주영강 선수도 있었고 뭐 한데 우승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느낌? 그걸 약간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사람들의 입맛이 변했다 이런 걸 수도 있고, 퀄리티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나? 전략이 잘못됐나? 사실 롯데리아가 경쟁 상대를 버거킹, 맥도날드 이런 거를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왔잖아요. 사실 롯데리아의 포지션은 약간 맘스터치 같은 포지션을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맘스터치라는 어마어마한 경쟁자가 갑자기 딱 튀어나오니까 지금은 더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국내에서 롯데리아가 가맹 점수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맘스터치한테 뒤집힌 거잖아요. 뒤집혔죠. 일단 맘스터치는 지금 뭐 논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맘스터치대로. 그렇지만 이거는 가성비 면에서 어필이 확실해요. 어린 친구들은 맥도날드도 안 가고 롯데리아도 안 가고 맘스터치가 최고다. 전에 그랬었죠. 전에 그랬죠. 아직까지도 그게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소고기 쓰지 않고 닭고기를 쓰니까 사실은 소고기가 기본적으로 비싸잖아요.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맘스터치 이전에 치킨버거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 진짜.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롯데리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 아,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 네. 부흥을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또 위험 발언인가? 불고기 버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패스트푸드 역사상 가장 큰 히트작을 낸 거잖아요. 초대박이 난 거. 초대박이 났지. 이런 K한 메뉴를 만드는 것이 롯데리아의 큰 성공의 요인이었고, 이 성공의 역사가 그런 신메뉴를 계속 개발해 봐야 돼. 제2의 불고기 버거를 만들어 봐야 되라는 그런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 야, 그거 묘하게 공감되는데. 옛날엔 금메달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일종의 그 칼이 돼버리는 느낌이야.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약간 과도기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맥도날드 있고 뭐 맘스터치 있고 여기 막 치여가지고 롯데리아가 예전에 제일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고, 불고기 버거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그 영광에서 못 벗어나고. 사실은 지금 외국에선 잘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베트남 같은 데서는 이제 2022년도에 단기 순익도 나오고 매출도 거의 1,000억,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꽤 올라가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또 현지화를 엄청 잘하고 있어요. 햄버거 판매량보다 치킨하고 밥 세트 이런 게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좀 자유롭잖아요. 롯데리아는 베트남에 가면은 밥을 팔 수 있어. 왜냐면 이거는 맥도날드는 아니잖아, 나는. 네네. 오히려 자유롭다. 밥도 팔 수 있지 뭐. 약간 그 정체성에서 족쇄가 없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오리지널이 없어. 당연히 맥도날드 아니니까.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거 아니까 당연히 오리지널 없지. 근데 그 정체성은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흔히 말하는 뭐 민 버거, 괴식 버거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문화적 자유로움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동남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전략이 다시 빛을 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노하우가 있고. 해외에서 베트남 말고도 잘 되는 데 많다면서요. 인도네시아라든가 미얀마, 캄보디아 뭐 이런 데서는 사실 되게 잘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물론 아직 규모는 좀 작지만. 근데 이게 약간 너무 놀림감 뭐 밈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나는 사실 롯데리아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도 꽤 있을 거고, 근데 보면 특징이 죄다 혼자 와서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가자고 못하는 건가? 저도 가서 혼자 먹었는데 옆에 보니까 다 혼자 먹고 있어.
너 롯데리아 좋아해? 약간 이런. 가슴을 펴. 왜 그래 이게? 일단 매장 분위기가 약간 올드한 것 같긴 해요. 조명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가맹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이런 거 이슈가 있잖아요. 맞아요. 하기야 근데 가맹점주들한테 인테리어 비용 이렇게 떠넘기게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니까. 맞아요. 아무튼 이랬든 저랬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40년 이상을 해온 브랜드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위기가 왔는데 이걸 또 잘 넘겨가지고 뭔가 자기만의 색깔을 분명하게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레거시, 전통을 재발견, 재개발해야 되는 시기가 무르익은 것 같긴 해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롯데리아를 한번 칭찬을 해주시고 우리 작가님은 이건 좀 아니다. 이거 약간 문제 부부 상담할 때 악마의 변호인. 찍기 전에 롯데리아 가가지고 아침에 여러 가지 이제 버거 다 사고 한 4만 원 정도를 써가지고 봉투 크게 들고 오는데 이 가격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몇 군데 없겠는데 우리나라에?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좀 더 강조되고 하면 지금 사실 또 불황이고 되게 지갑 이런 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롯데리아도 또 앞으로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4만 원의 행복.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치즈버거 원형을 찾는 시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현재 버거 트렌드가 사실 어느 정도 이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롯데리아에 없는 건 아니야. 얘가 좀 메인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왜냐면 롯데리아를 찾는 사람들의 8, 90%는 불고기 버거 같은 버거를 기대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매니아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치즈버거 너무 좋아. 이거 입맛에 딱인데? 왜 롯데리아 이거 열심히 안 하지? 그거는 매출 좀 낮고 우린 불고기 버거 1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브랜드 입장과 개인의 소비자 입장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도도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술 많이 마신 다음날 해장을 뭐 버거, 피자 이런 걸 드시는 분이시라면 롯데리아를 한번 드셔보시라. 롯데리아 버거를 착 해가지고 양념 감자랑 막 칠성 사이다 이렇게 해서 착 드셔보시면 전해질, 단백질, 수분 막 확 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확실히 기자님은 음식에 정답이 있어. 진짜 꼭 해보세요. 진짜로 괜찮아요. 그리고 가격도 괜찮아요. 자, 오늘은 특이한 메뉴로 말이 많은 브랜드 롯데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뭐 댓글들이 달릴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리아에서 이거 이렇게 먹으면 괜찮아요 라고 추천해 보실 분들 있으면 또 남겨주시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저도요. 자,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음식 얘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츠로 그거 K 돈가스 버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K 돈가스 K 돈가스 버거를 못 먹어가지고. 근데 이거 티렉스 먹는 맛있다. 이거요? 티렉스 맛있어. 지금 식어가지고 그런데 티렉스가 식어도 맛있더라고요, 롯데리. 사투리 먹어보면